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카페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임차인이 있는데 6,500만 원짜리 임차인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아마 9,200만 원에 낙찰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카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펼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구나. 여기 있네요. 그죠? 좀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건강한 부다클럽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공유물 3분의 1 지분 낙찰 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죠? 여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도 이거 한참 읽어봤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몇 년 정도는 이제 지분 경매 이런 투자는 조금 제가 자제를 한다기보다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다음 카페에서 이 카페 회원분들하고 지분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전투적으로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생각으로는 150건, 한 200건 가까이 한 것 같아요. 했는데 뭐 어떤 걸 주로 했느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 심플한 거였습니다. 빨리빨리 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물건 같은 게 저는, 과거에 이런 게 있었죠. 이게 잘 안 했어요. 복잡하거든요. 내가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돈도 쉽게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대법원 판례 만들라고 경매 투자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문 주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 또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런 경매 동호회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회원님 질문 내용은 보면은 법리적인 해석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페에다가 이런 질문 주셔가지고요, 그냥 답을 구하려 하지 마시고요, 정의 궁금하시다 그러시면요, 법률 전문가들한테 비용을 드리세요. 비용을 드리는 한이더라도 정확하게 접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카페에다 질문 주셔가지고, 카페 저도 그렇고 우리 카페 회원분들 중에서 어떤 법률 전문가들은 있어요. 제 아들내미가 법률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인데. 근데 그 친구는 아직 젊어가 경매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카페 회원들도 실무 전문가들이지 법률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6,500만 원이네. 보증금은 배분임금은 공매 같습니다. 배분 요구했는데 9,200만 원에 3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으셨네요. 그죠? 9,200만 원에. 근데 위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이 ABC 과반수, 여기 보니까 이게 민법 265조인가 보면 말이죠, 공유부동산에 대한 관리 행위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은 관리 행위랍니다. 그러면 과반수로서 결정한대요. 근데 과반수는 뭐냐, 이게 2분의 1 초과입니다.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2분의 1 이상하면 2분의 1이 포함되잖아요. 그죠? 2분의 1 초과입니다. 그럼 2분의 1 초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에 조금이라도 더 얹은. 그러니까 여기 업군 같은 경우 보면은 세 사람이니까 이 임차인이 6,100만 원짜리 임차인이 말이죠, 이 사람이 정당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임차인으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분의 1이 두 사람 있잖아요.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임대인으로 앉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되면 이게 결국은 과반수하니까 2분의 1 초과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낙찰금액이 9,200이라 이거죠. 이 과반수 이상 계약을 했다면 당연하죠. 정상적인 계약인데, 명도 확인서를 해줌으로써 임차인은 배당받고 명도, 당연하겠죠. 봐가지고, 그 사람 자기가 이제 6,500만 원 배당 받으려고, 근데 공매에서는 이게, 낙찰자 명도 확인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매는 잘 안 해봤어요. 그래서 카페가 보면 경매 카페지 공매 카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공매 왜 모르냐, 그죠? 경매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공매를 다 압니까? 그래서, 저는 공매는 이제 접어버렸습니다. 일단 명도 확인서에 의해 가지고 임차인 배당 가능하겠, 원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자 보십시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 그럼 그 사람이 정당한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참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법에 의하면, 이게 어떤 법입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매수인의 지분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든 없든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게.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이 없잖아요. 전부 다 명도 소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배당 받고 다 나간다 그러면은, 다 나간다면 명도 소송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과반수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했습니다. 과반수권자와. 과반수권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했다면 그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 않잖아요. 그죠?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럼 그때는 뭐 낙찰된 그 사람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떤 적법한 근원에 의해서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이외에는 전부 다 인도명의 신청인데 이 건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일지라도 만약에 과반수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했다는 것이지요.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깔고 앉아있다 이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한테 명도 소송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인도명의 청구할 수도 없어요. 이게 어떤 법입니까, 이거? 이거 제 영상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밑에다 댓글 하나 달아주십시오. 어떤 법인지, 무슨 법, 몇 조, 몇 항, 그러니까 한번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대법원 판례 가시면 판례던데 하나 적어주시기 바라고. 근데 이것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서울 광진구 모초에 있는 단독주택 2분의 1 지분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지분 같은 경우 과반수가 아니죠.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단독주택인데. 거기 보니까, 근데 임차인이 5명인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니까 경매니까 전부 다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광진구 쪽이니까 동부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인도명이 신청하니까 그 담당 집행법원에서도 모르더라고요.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도 어떤 법조문을 찾아보고 하더니 인도명의 신청을 받아는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인도명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게 법이 맞는 건지 말이지 법원에서 실무하는 실무가 맞는 것인지 저도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 너무 어렵습니다. 적당히 이게 한 질문 주셔야되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셔가지고 왜 이런 어려운 복잡한 물건 하십니까? 원래 복잡한 거 좋아하시는 모양이시네 우리 의원님은요. 자 이게 또 보니까 요거 한테 당부 드렸습니다. 법에 의하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는 동부지방법원에서 단독주택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분의 1 지분 같은 과반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과반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도명이 신청하는 인도명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ABC 중 과반 미만과 계약을 했을 경우, 임차인이 배분 요구에서 배당 금액으로 전액 배당받는 이건 적법하지 않다고 봐야겠죠. 제 생각인데요, 보니까, ABC인데 각각 이 사람들 3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요 사람하고만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생쇼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잖아요. 효력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아니고 단지 불법 점유자입니다. 불법 점유자. 그렇다면 봐가지고 이게 대해서는 당연히 적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아니면 3분의 1 지분 공매라 하더라도 공매로 인해서 과반수자와 임대차 계약 여부 관계없이 전액 배분,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이겠다 그건 아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임차인이다. 우리 배당 절차, 배분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어쨌든 당의 경매 사건, 당의 공매 사건에 있어서 그 물건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져야지만 배당받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어이 여보요 가서 배당 받아가요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경매 사건에서 이해관계 있는 자 그럼 뭐 당신 임차인이 뭐요? 임차인 근데 당신 지분 과반수 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했네?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네? 효력이 없으면 당신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네? 다시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밑에 보니까 그러면 미배당 인수금에 대해서 우선 전액 변제를 막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엇갈려요. 아니면 뭐 이렇게 했다가 또 그러면 이러니까 우선 전액 변제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회원님이 이거 9,200만 원에 낙찰 받았죠. 3분의 1 지분에 돼가지고 그럼 9,200만 원 이거 뭐죠? 9,200만 원 이거 뭡니까? 내가 이 3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따른 대가로서 지급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이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죠? 근데 봐가지고 여기서 임차인이 6,500원 배당 받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권자의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왜 자, 그럼요. 이게 제 생각에 제가 좀 이게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9,2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여기서 6,500만 원 이 사람이 배당 받아갔잖아요. 그죠? 받아갔는데 나머지 3분의 1만 취득했다. 나머지 3분의 1은 3분의 1이 돼가지고는 3분의 1 계산을 해보니까 약 4,300
33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구상권 행사한다면 회원님 9,200만 원 낙찰 받았잖아요. 그럼 4,300 구상권 행사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요. 9,200에서 4,333만 원 해보니까 약 한 4,900만 원 정도가 3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데 4,900만 원이라는 원가가 발생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9,200만 원 왜 낙찰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낙찰받았습니까? 3분의 1 지분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낙찰받은 거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뭐 6,500만 원에 배당 받아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거? 회원님 이렇게 잘 아시는데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죠? 예. 또 저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 계약 여부를 따져서 과반수 미만과 계약한 경우에는 민법에 265도 나오네요. 공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 관리 행위를 벗어난 위법이기에 위낙찰 금액에서 전액 변제가 이루어진 후 위법인데 어떻게 전액 이루어집니까? 전액 변제가? 위법이니까 임차인이 아닌데 어떻게 배당을 했습니까? 이런 경우 봐가지고 이게 경매는 배당 이의가 있는데 공매도 배당 이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매 절차상에 있어서도 배당 이의 절차가 있으면 배당 이의를 해야겠죠. 저 사람 임차인이 아닌데 왜 배당해 주냐 말이지. 근데 왜 이게 또 전액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 나머지 공유자 A씨에게 각 지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몇 번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제 능력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카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무료로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섭득하신 지식 가지고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정 이게 내가 돈 벌고 싶다 그러면요.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다른 카페에 가서 이렇게 질문 주셔도요. 명쾌한 답 안 나올 겁니다. 심지어 변호사들한테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질문 줬을 때 이렇게 법조인들한테 질문 줬을 때에도요. 칼로 무 딱 자르듯이 말이죠. 이거다 이렇게 답 못 나와요. 이런 경우 그럼 나중에 소송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답변 불능입니다. 불가. 제 능력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아마, 유료로, 법조인, 변호사 등 이분들과 어떤, 상담을 통하셔가지고, 우리 회원님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지분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저는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한 거 해가지고, 들어가서 낙찰 받고, 때는 봐서 경매 취하동에서 주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조금 전에 뭐, 서울 광진구 관내 단독주택 2분의 1 지분 낙찰 받은 그거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유일하게 이 복잡한 그런 사례였다는 거, 그런 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좀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회원님들 딱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건 보니까 이건, 법조인 등 변호사들을 통해서 가지고 어떤 이게 해결해야겠다. 그런 질문이라면은, 카페에다가는 조금 질문을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종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